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흥미로운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건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질병을 다스리는 물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였다.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할 물로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선택했다. 취재진과 연구팀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 임상실험에 참여할 당뇨병 환자를 모집했다. 안녕하세요. 함석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혈당과의 관계, 즉 당뇨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284만 명, 2020년 지금 시점으로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합병증은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질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병성 족부병증, 투석을 해야 하는 심부전증 등 이 외에도 당뇨 합병증은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당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조절 및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음식 조절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방받은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화불량, 피로감 증가, 지방간, 메스꺼움, 두통, 관절통, 근육통, 저혈당 등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당뇨병을 약으로만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작용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입니다. 물론 일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칼리 전해 환원수입니다. 알칼리 환원수가 혈당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 한서대학교에서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직접 보시죠. 조선시대 동양 최대 의학서가 완성됐다. 동의보감 탕액편. 물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흔히 홀시하는데 그것은 물이 하늘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으로 쓰이는 물. 허준 선생은 이미 390년 전 자신의 저술서인 동의보감을 통해 질병을 다스리는 33가지 물을 말하고 있었다. 혈당 체크도 하고 중간에 한번 혈액 검사도 한번 표본이 되셔가지고 한서대학교 자연의학연구소는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흥미로운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건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질병을 다스리는 물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였다.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할 물로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선택했다. 취재진과 연구팀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 임상실험에 참여할 당뇨병 환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오늘 모인 15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물의 치유력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어봐야죠. 믿어보고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이게 절감한 문제라 우리도 생활인인데 이거 고칠 수 있다고는 그 얘기를 듣고 다 만사 지쳐놓고 왔어요. 믿어보려고. 네. 좀 심했다, 또 신경 쓰면 좀 심했다, 또 그러지 않으면 한 250. 음정도 이상하고 이런 찬송가니 책 부를 때만 노래 잘 안 나오는 거 있지.
지금까지는 아직 팔이 힘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해서 하여간 노력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죠. 나서려니 하고. 근데 인간이 가장 운명한 게 뭐냐면 실험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왜 당뇨병이 걸리는 이는 전적으로 참여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그동안 해오던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기로 한 당뇨병 환자들. 나머지는 전해 환원수를 마시지 않고 인슐린 투여를 계속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당뇨병 환자들이다. 다만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는 환자의 경우 과다한 물 음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욕기를 이용한 자연요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실험이 끝났다. 다시 여기서는 혈당치를 관찰을 시작한 지 36일 만이다. 하루 5리터씩의 전해 환원수를 마신 참여자들. 한서대학교 자연의학연구소 팀은 실험 기간 동안 매일 이들의 혈당 수치를 측정해왔다. 실험 시작 때보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 요 부위에서는 야식 화색이 그전보다는 낮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가면 아우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뻐졌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그 약 먹었을 때 그 수치 그거보다도 좀 더 내려갔다고 하는 게 지가 날마다 그 손을 체크해 가면서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 체크한 숫자를 그게 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물을 먹기 시작한 들은요, 언제 150도 나오고, 144도 나오고, 141도 나오고, 제일 최하 나올 때가 130 몇인가 나왔어요. 예. 근데 비교적 그래도 약 먹을 때하고 비하면 그래도 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인슐린 투여를 완전 중단하고 전해 환원수에만 의존했던 이성준 씨. 되게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뻤어요. 근데 그건 145. 밥 먹어. 그걸 정상치. 인슐린을 투여했던 실험 전 혈당 수치가 400 안팎을 오르내리던 이 씨는 지난 한 달여 동안 한때는 혈당 수치가 186과 16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100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양 갖고도 안 되는데 물 먹고서 저거 한다고 이렇게 믿어지들 안 했죠. 근데 이제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그래서는 그 약과 인슐린을 다 끊고서 물만 먹어보니까 물만 먹고도 그 약 먹을 때나 똑같이 그 수치가 높긴 높아도 수치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 그러면은 이 물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구소팀은 매일 측정한 참여자들의 혈당 수치를 그래프로 작성했다. 인슐린 투여를 중단한 뒤 매일 5리터씩의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참여자들의 혈당 수치 변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혈당 수치가 약간 내려갔으며 날마다 큰 폭의 오르내림을 보이던 혈당 수치 변화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환원수를 마시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인슐린 투여를 지속했던 환자의 혈당 수치는 날마다 심한 변화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임상 실험 결과 단순히 인슐린만 투여하여 혈당을 치료하는 환자군의 경우는 전날 먹은 음식 투여량이라든가 운동 여하에 따라서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 모두 불규칙성을 보이는 반면에 전해수만 투여하여 치료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혈당의 치료에도 유의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천의 알칼리 환원수가 인슐린의 효능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과는 하나인 셈이다. 만병통치의 비밀. 그건 우리 몸의 70%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알칼리 환원수만 충분히 마셔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분들처럼 하루아침에 약을 끊고 알칼리 환원수로만 혈당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과 함께 알칼리 환원수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 없이도 혈당이 조절된다면 당뇨병의 합병증, 약의 부작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알칼리 환원수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만큼 고통을 주죠. 그래서 약을 섭취하는데 약을 섭취해도 당뇨의 합병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약 부작용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일반 물이 아닌 알칼리 환원수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했더니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알칼리 환원수. 알칼리 환원수는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매우 유익한 물입니다. 알칼리 환원수로 100세 시대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